전국 건설기업 노동조합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무관리직들의 산별노동조합으로 25개 종합건설사 지부, 4개의 전문건설사 지부, 5개의 설계 엔지니어링 지부, 1개의 자재사 지부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업노조의 주된 활동은 정책적 활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홍순관 위원장님과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업 노조는 건설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권리 확보, 그리고 인간 중심의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건설 산업의 위기를 헤쳐나갈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건설 노동 동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 맨 앞에 저 문재인이 서겠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건설기업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건설기업노조의 요구사항들은 대통령 공약이 되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은 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과 정책국은 현재 건설산업혁신위원회와 안전협의회 등을 비롯해서 각종 국토교통부와의 회의, 노정교섭, 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조합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개혁 과정에 우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까지 시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의 63%가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건설기업노조는 수십 년 동안 건설 사무관리직의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왔습니다. 노동법은 개정되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의 감독들이 퇴근 이후에 업무 지시를 하면 담당자들은 늦은 시간 야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순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차관 면담 시에 공사기간 산정, 발주처 갑질 근절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손병석 전 차관은 현장 방문 회의에서 공사기간 예규 개선과 발주처 관행 근절을 조치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입찰일이 주 초인 경우가 많아 서류 준비로 주말 야근이 발생하는데 입찰일을 수목금 중으로 정해서 주말 야근 방지를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요구를 수용하여 발주처들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건설업 52시간을 두고 사용자 연합단체인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기업노조는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적정 공사비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지만 건설기업노조는 지금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는 꼼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대표이사 처벌유예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사정은 공공공사의 시공 품질 제고와 건설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업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 개정을 중점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2019년 1월 공사비 개정안이 담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종합심사 낙찰제 범위 확대, 입찰금액 저가투찰 방지를 위한 평균 입찰가격 올림, 대안제시형 낙찰제 도입, 적정 자재비 계산 기준 마련,
예정 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기업노조가 요구해온 공사비 현실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발표에 많이 반영되었고 해당 법령들은 2020년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시행령으로 새롭게 발령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구체적인 공사기간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기존의 공사 금액에 비례해서 전체 기간을 정하던 것과 달리 공사기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등 일자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로 인한 공사 중단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혹한기, 혹서기, 장마철, 미세먼지 농도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상 상황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건설기업노조는 공사기간 산정 시행령 발령을 환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주 5일과 주 52시간이 반영된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지하철 7호선 공사의 발주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에서 발주처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원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비 지급 기준 마련과 동시에 발주처가 부당하게 시공사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기업노조는 발주처 규칙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간접비 지급 지연을 근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비가 낙찰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정 가격으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건설기업노조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안전관리비 예가 산정이 이루어져 2019년부터 안전관리비는 예가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기업노조는 산업안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학계에서 주장하는 설계 안정성 검토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설계 PQ 기준에서 배점 비중과 업무 중복도를 조정하여 사업 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보다 실무자인 참여 기술자의 비중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노동조합들이 요구해온 노쇠화되던 엔지니어링 산업의 역피라미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였다며 1월부터 4월까지 교섭마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노동조합 스스로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정말 불안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지부, 현대엔지니어링 지부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협상의 대상으로 내세우고 가입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는 노조가 생기자 회사가 가입 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제한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는 자체적인 규약으로 정합니다. 건설기업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조합업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엄정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설기업노조의 수많은 지부들이 M&A가 되고 새로운 경영진을 만나서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산업은행처럼 깜깜이 매각을 하는 곳은 처음입니다. 사망기업 지부도 지금 현재 법정관리 중이고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호건 대표인 제가 들어갑니다. 그 업체들이 앞으로 향후 경영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어떤 자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갈 것인지까지도 투명하게 매각 조사를 진행합니다. 삼부토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삼부토건 노동조합위원장이 동호건 대표로 들어가서 법원에서 그러한 권리들을 다 행사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회사를 이수한 후 회사의 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어가는 데에 힘없는 노동조합의 굉장히 외에는 아무런 장애도 제어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에 국회의원 최여선 의원, 삼부토건 노동조합 자산 운영사 및 이해관계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 법률당국의 조사를 요청하고 일부 행위 의혹 당사자들을 금이 기자회견 이후 즉시 관계 당국의 후가로 고발할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매각 시장에 나오면서 투기 세력들에게 자본을 약탈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건설기업노조의 지부들 중에는 대우건설, 삼부토건, 서영엔지니어링 등이 매각 이슈가 있었고 헐값 논란이나 기업 사냥꾼의 등장으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중 삼부토건이나 사만기업은 매각평가위원으로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장 앞에서 투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건설기업노조는 올바른 기업 매각을 위해서 매각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고용 승계뿐 아니라 회사의 지분 관계나 경영 전반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의 부진으로 실적이 떨어지자 대형 건설사들은 일제히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강압적인 권고사직이나 현장이 없는 대기자들에게 성과제를 적용하여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기업노조 지부들에서는 강압적인 퇴사 압박 없이 단체 협약의 대기자 규정과 전환 배치를 위한 노력, 자발적인 희망퇴직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비해 많은 직원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건설기업노조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이웃 추가 부탁드리고 정책적 의견이나 제보는 항상 환영하오니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